노인체육론 과목은 노인스포츠 지도사 필수 과목입니다. 노인체육론 과목은 노인스포츠 지도사 구술시험에서도 출제됩니다. 구술시험을 준비하는 분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암기할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암기할 부분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재미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60점 이상 합격 방법은 본 영상을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보시면 무릎을 치며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노인체육론은 기출문제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기출문제가 처음 공개된 2015년부터 총 11년치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해서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에 대한 무료 요약 자료를 제공합니다. 2015년부터 총 11년치 전과목 기출문제 자료도 모두 모아서 카페 자료실에 제공합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카페 자료실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 본 영상에 2025년 출제된 기출문제 해설 설명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본 영상에 특별한 꿀팁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보셔야 내용이 완성되며 안 보면 후회할 꿀팁 정보도 중간에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끝까지 보셔야 모두 알 수 있어요. 생활스포츠 지도사 시험 관련 영상을 계속 제작하고 있는데요. 매년 시험 문제를 반영하여 추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디빌딩 생활스포츠 지도사, 골프 생활스포츠 지도사 이성몽입니다.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본 영상에 달린 댓글에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본 영상을 다시 찾기 어렵거든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다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아시죠? 참고 자료를 외우기 쉽게 제 나름대로 다시 편집했습니다. 가능한 암기하기 쉽고 초보나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재편집하였습니다. 암기를 위해 과장된 표현이 일부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면 핵심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크몽 전자책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크몽 전자책 다운로드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어요. 아시죠? 전자책은 휴대성이 좋고 편리해요.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볼 수 있고 인쇄도 가능해요. 확대해서 볼 수 있고 형광펜, 중요 표시, 메모도 할 수 있어요. 크몽 전자책을 다운로드하면 총 10개 과목이 함께 있는데요. 생활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은 7과목 중에서 5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한국체육사, 윤리,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을 선택하고 있어요. 자세한 과목 선택 방법은 별도 영상이 있어요. 첫 번째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 스포츠 지도사는 2년 만에 총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 영상이 별도로 있어요. 이것도 첫 번째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 보디빌딩 응시하는 분은 잠시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보디빌딩 구술시험 전자책 분야에서 4년 연속 판매 1등인데요. 보디빌딩 구술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그리고 유아체육론, 노인체육론 과목의 해당 부분에 별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디빌딩 종목이 아니더라도 유소년과 노인 응시하시는 분은 유아체육론과 노인체육론에 표시된 구술시험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전자책 다운로드 하신 분은 1페이지 하단에 구매 후 5점 만점 평점과 좋은 후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점 만점과 좋은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전자책 3페이지 상단에 구글 설문지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샘플 링크이고요. 전자책 다운로드 받으신 분은 실제 접속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에 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선물을 보내드리고 전자책이 수정되면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추가로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떠먹여주는 핵심 요약자료도 메일로 제공합니다. 이벤트 선물과 제공되는 요약자료 샘플은 카페 자료실에 있습니다. 전자책 수정사항과 중요사항은 밴드와 카페를 통해 안내됩니다. 요즘은 오픈 채팅방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모든 질문은 오픈 채팅방에 주세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오픈 채팅방 주소는 밴드와 카페를 통해 안내됩니다. 노인체육론 기출문제 요약자료 설명은 지금 시작합니다. 반복해서 들으실 분은 지금부터 반복해서 들으면 됩니다. 떠먹여주는 핵심 요약자료는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메일 주소 꼭 입력하시고요. 2026년 노인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 대비 이론 강의 중에서 노인체육론 시작합니다. 2015년부터 총 11년 기출문제 전체가 다 있습니다. 전자책 구매하신 분은 5점 만점 평점과 좋은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빠르게 한번 보고 1장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노화와 노화의 특성입니다. 출제 빈도는 전체 11년치 중에서 최근 5년치를 봤더니 24%이고요. 최근 5년간 20문제씩 총 100문제 중에서 2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노화의 개념, 노화 이론, 노화에 따른 변화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노화의 개념은 보디빌딩 구술에서도 출제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의 특징도 출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 지표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수명, 건강 수명, 평균 수명까지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노화 이론은 제가 두 개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나온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노화 이론 두 번째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적 노화 이론은 제가 두 개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 나온 문제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적 노화 이론 두 번째 부분에서 출제된 문제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적 노화 이론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 부분에서 출제된 문제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노인의 운동의 효과입니다. 출제 빈도는 전체 11년치 중에서 최근 5년간을 봤더니 14%이고요. 최근 5년 동안 20문제씩 총 100문제 중에서 1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노인의 운동에 따른 효과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운동의 개념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요소와 운동 방법에 대해서 출제된 문제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에 따른 생리적 효과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에 따른 사회적 효과 부분도 출제된 문제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의 효과 중에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의 효과 중에서 스트레칭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노인운동 프로그램 설계해 보겠습니다. 출제 빈도는 최근 5년간을 봤더니 32%이고요. 노인의 운동 프로그램 미국 스포츠의학회 ACSM이 제시한 노인 활동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운동에서 트레이닝 원리도 출제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서 FITT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본의 공식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설정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라의 자기 효능감도 출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참여 행동 변화 이론이 여러 개 있는데요. 계획 행동 이론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신념 모형도 있는데요. 출제된 문제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차스카의 범이론적 모형도 출제된 문제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 ACSM에서 노인 활동을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출제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에서도 노인 활동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운동 프로그램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출제된 문제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체력 검사 SFT 있습니다.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력 100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질환별 프로그램 설계입니다. 출제 빈도는 최근 5년간을 봤더니 17%이고요. 호흡기 순환계, 근골격계, 신경계 등 노인의 질환에 따른 운동 프로그램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호흡기 순환계 질환 운동 프로그램 관련해서 출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노인 운동 프로그램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운동 프로그램도 출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감소증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기 질환 운동 프로그램도 출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상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지도자의 효과적인 지도입니다. 출제 빈도는 최근 5년간을 봤더니 11%이고요. 노인의 운동지도, 노인 운동 시 위기관리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기술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운동 지도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운동 시 위기관리가 5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노화와 노화의 특성입니다. 출제 빈도는 전체 11년치 중에서 최근 5년치를 봤더니 24%이고요. 최근 5년간 20문제씩 총 100문제 중에서 2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노화의 개념, 노화 이론, 노화에 따른 변화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노화의 개념에서 출제된 네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노화, 노인이라는 것은 65세 이상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신체 기능의 점진적인 감퇴를 수반합니다. 성공적 노화는 신체적, 인지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생산 활동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이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노화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분류를 보면은 65세 이상 인구인데요. 7에서 14% 미만은 이제 고령화이고요. 14%에서 20% 미만은 이제 고령 사회고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 이상 초고령 사회입니다. 참고하세요. 이 문제 보시면 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노화는 대부분 사람들이 겪는 신체 기능의 점진적 감퇴를 수반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대부분 사람들이 겪는 신체 기능의 점진적 감퇴를 수반한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노인과 관련된 설명 중 바른 것은 3번이었습니다. 성공적 노화란 신체 인지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생산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위에서 성공적 노화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참여 부분이 성공적 노화입니다. 바른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우리나라 인구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저출산으로 고령화가 감소하고 있다. 감소 아니고 증가죠. 고령화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2번 보시면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고령 사회다는 출제된 2020년에 맞았는데 지금은 초고령 사회인 거죠. 밑에 보시면은 2024년 11월 24일 발표에 따르면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를 냈고요. 12월 23일 날 초과됐다고 공식적으로 24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4년도 12월부터 65세 이상이 20%가 초과된 초고령 사회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노인 인구 증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노인 부양비와 의료비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노의 개념에 대해서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노화의 특징 관련해서 출제된 5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노화의 특징은 신체 기능의 감퇴죠. 쇠퇴. 노화로 인한 변화는 점진적이고 보편적입니다. 감퇴나 쇠퇴는 맞는 말이고 발달 종료라든가 발달된다 이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환경적 요인을 배제한 내재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노화는 계속 진행되고 개인차는 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나 삶의 태도가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인지 기능은 기억력 저하, 늦은 정보 처리 속도, 인지 기능 저하, 반응이 느린 편이죠. 빠른 정보 처리 속도, 이러면 오답이겠죠. 참고하세요. 쇠퇴성은 노화는 쇠퇴해서 사망을 초래하고요. 신체 기능이 좋아지면 노화가 아니다. 이런 부분이 쇠퇴성입니다. 기타 부분으로 이제 누구나 갖는 보편성, 내적 변화의 내인성, 점차 심해지는 점진성을 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문제 보겠습니다. 생물학적 노화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발달과 쇠퇴를 모두 포함하는 변화이다. 그렇지 않죠. 발달은 포함 안 됩니다. 위에 노화의 특징 보시면은 이제 감퇴, 쇠퇴가 있는 거고 발달 이런 건 아니다고 말씀드렸죠. 옳지 않은 건 3번이고요. 노화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이고 보편적으로 변화한다. 환경적 요인을 배제한 내재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위에서 노화의 특징에서 점진적, 보편적, 환경적 요인을 배제한 내재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정답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도 비슷한 문제인데요. 이제 보기에서 생물학적 노화의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4번이었습니다. 자, 기억 빼고 니은, 디귿, 리을이 맞는 거였는데요. 노화는 치료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죠. 치료 가능하지 않고요. 지금 노화는 원인별 연구 단계이고 치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노화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발달 과정이 종료된다. 종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점차적으로 쇠퇴되는 것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노화와 관련된 인지 기능에서 나타나는 이제 보편적인 변화가 아닌 것은 2번이었습니다. 빠른 정보 처리 속도, 빠른 아니고 느린이죠. 예, 늦은 정보 처리 속도입니다. 보편적 변화가 아닌 것은 2번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 설명하는 노화의 특성이 무엇인가요? 4번. 쇠퇴성이었는데요. 노화는 신체 기능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사망을 초래한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더 좋아지면 노화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쇠퇴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노화는 쇠퇴해서 사망하는 부분, 신체 기능이 좋아지면 노화가 아니다. 이런 부분이 쇠퇴성이기 때문에 특징은 4번 쇠퇴성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노인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인식으로 옳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노인의 생활 습관과 삶의 태도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중요한 요소다. 맞는 부분이죠. 삶의 습관이나 태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일회성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가 무엇입니까? 정답은 텔로미어였습니다. 텔로미어가 좀 어려우시면 틀리면 미워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텔로미어는 뭐냐면 길이가 감소하면서 노화가 발생하고요. 세포의 분열 수명을 제어하고 저로증의 원인이 되는 유전인자입니다. 문제 지문에서 세포의 분열 수명을 제어하고
저로증의 원인이다. 이런 유전자가 텔로미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도 비슷한 문제인데요. 이제 보기에서 들어갈 용어 문제인데요. 옳은 것은 1번 텔로미어하고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길이가 감소하면서 노화가 일어나는 부분들, 이 부분이 텔로미어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보시면은 노화로 인한 대표적 관절 질환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주로 20대, 40대에 발생하고요. 노화가 아니고 노화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 정답은 텔로미어하고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참고하세요. 노화의 특징에 대해서 외역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어렵진 않죠?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연령 지표 관련해서 출제된 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연대기적 연령과 기능적 연령이 있는데요. 연대기적 연령은 일반적으로 사는 나이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지표이고 살아온 시간을 말하는 거죠. 노인의 경우에 연소, 중고령, 고령, 초고령 노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소라는 거는 65세 이상 막 넘었을 때이고, 이제 고령은 이제 99세까지이고, 초고령은 100세 이상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 나이인데요. 같은 나이와 성별에 비교해서 기능적 체력, 신체 연령 이런 부분을 이제 기능적 나이, 기능적 연령이라고 하고요. 기능적 나이 분류는 신체적 나이하고 사회적 나이, 심리적 나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연대기적 나이는 기능적 나이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이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에서 설명하는 연령 지표가 무엇인가요? 정답은 4번 연대기적 연령이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지표이고 살아온 시간 이런 부분들이 연대기적 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노인의 경우에 연소노인, 뭐 중고령, 고령, 초고령, 100세 이상 이렇게 분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연대기적 연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기능적 나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2번이었습니다. 1번은 신체적 나이 이 부분이 여기 있었고요. 3번에 사회적 나이 여기 있죠. 그리고 심리적 나이도 4번에 있습니다. 연대기적 나이는 이 기능적 나이 분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이제 보기 설명하는 연령 지표가 무엇인가요? 정답은 1번 기능적 연령인데요. 신체 연령 이 부분이 기능적 나이죠. 첫 번째 보기에서는 역연령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능적 연령이고요. 기능적 체력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기능적 연령입니다. 참고하세요. 연령 지표 관련해서 외역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관련해서 출제된 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평균 수명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얻는 수명이죠. 기대 수명은 생존이 기대되는 앞으로 얼마큼 더 살지 이런 부분들이 기대 수명이고요. 이제 통계적으로 추정한 부분입니다. 건강 수명은 질병이나 장애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 가능한 생존, 웰빙 기간이죠. 이런 부분들이 건강 수명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문제 보시면 기대 수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기대 수명과 평균 수명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 별도의 다른 개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건강 수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1번 보시면 일상적인 기능 유지하는 기간, 이 부분이 이제 건강 수명 맞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도 장애 없이 생존한 기간, 이런 부분들이 건강 수명 맞는 부분이고, 4번도 뭐 기능적 웰빙을 유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건강 수명입니다. 세 개 다 건강 수명이고요. 3번은 이제 성별, 연령별로 얼마큼 더 살아갈지 통계적으로 추정한 대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 수명이죠. 건강 수명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생물학적 노화 이론 출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유전적 이론과 손상 이론, 점진적 불균형이 있는데요. 유전적 이론은 노화 속도 결정이 유전적이다. 이런 유전적 영향, 이런 부분들이 유전적 이론이고요. 손상 이론은 자유기한 세포 훼손, 이 훼손 부분이 큰 부분이고요. 폐혈관 근육 등이 뭐 탄력이 감소한다. 이런 부분들이 손상 이론입니다. 점진적 불균형은 인체 속도라든가 점진적 노화, 신경 내분비계의 이제 불균형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노화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 불균형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노화와 관련된 생물학적 이론이 아닌 것은 4번이었습니다. 4번의 교환 이론은 이제 사회학적 이론이고요. 유전적 이론과 손상 이론, 점진적 불균형 이론 이런 부분들 세 개는 생물학적 노화 이론입니다. 나머지는 사회학적 이론인데요.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신체 내부의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생물학적 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1번이었습니다. 노화의 욕구 단계 이론, 심리적 이론인데요. 이 부분도 뒤에서 나오고요. 노화의 유전적인 부분들, 점진적 불균형인 부분들, 손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생물학적 이론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에서 해당하는 노화의 생물학적 이론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이었습니다. 유전적 이론, 손상 이론, 점진적 불균형을 다 물어봤는데요. 첫 번째가 유전적 이론입니다.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노화 속도가 획정된다.
두 번째는 세포 손상 관련해서는 손상 이론이죠. 세 번째는 인체 기관이 다른 속도로 노화한다. 이 부분이 이제 점진적 불균형 이론입니다. 정답은 유전적 이론, 손상 이론, 점진적 불균형 이론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 설명하는 이론이 무엇인가요? 2번 손상 이론이었는데요. 자육에 의한 세포 훼손, 세포 훼손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손상 이론입니다. 결합 조직의 엘라스틴과 콜라겐 교차 결합, 이 폐, 신장, 혈관, 소화기, 근육 등의 탄력성을 감소시킨다. 점차적으로 손상되는 부분들이죠. 정답은 2번 손상 이론이었습니다. 생물학적 노화 이론 첫 번째 부분은 요약표랑 기준을 같이 봤는데요.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생물학적 노화 이론이 많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좀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차결합 이론, 사용마모 이론, 신체적 변이, 면역 반응 이론이 있는데요. 교차결합 이론은 이제 분자들이 서로 엉켜서 조직의 탄성을 잃고 그 세포 내외부로 영양소와 화학적 물질을 교환을 방해하는 현상, 이런 부분들이 교차결합 이론이고요. 사용마모 이론은 신체 기관도 기계처럼 오래 사용하면 기능이 약화되고 정리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퇴화되는 현상, 이런 부분이 사용마모 이론이고요. 신체적 변이는 세포가 상처를 받아 변하고 변이된 세포가 촉촉되어서 노화된다. 이런 부분이 신체적 변이입니다. 면역 반응 이론은 항체의 이물질에 대한 식별 능력이 저하되고 이물질이 계속 체내에 있으면서 부작용을 일으켜서 노화를 촉진한다. 이런 이론이 면역 반응 이론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는 생물학적 노화 이론인데요. 다음에 들어갈 용어로 바른 것은 2번이었습니다. 교차 결합 이론과 사용 마모 이론 두 개를 물어봤는데요. 첫 번째에 있는 교차 결합 이론은 분자들 서로 엉켜서 조직의 탄력성을 잃고 세포 내외부로 영양소와 화학적 전달 물질을 방해하는 현상, 이런 부분들이 교차 결합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니은은 사용 마모 이론인데요. 신체 기관도 기계처럼 오래 사용하면 기능이 약화되고 정지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퇴화되는 현상, 이런 부분이 사용 마모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교차 결합 이론, 사용 마모 이론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노화 이론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4번 사용 마모 이론이었습니다. 위에 보시면 사용 마모 이론이 오래 사용하면 기능이 약화되고 점진적으로 퇴화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문 보시면은 전문 체육인이 일반인에 비해서 퇴행성 관절염 발병률이 더 높고 전문 체육 종목에서도 상대적으로 몸을 더 많이 사용하는 축구나 미식축구 선수들의 은퇴 시기가 이제 골프, 야구 선수에 비해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몸도 많이 사용하면 퇴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용 마모 이론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 설명하는 노화 이론이 무엇인가요? 4번 면역 반응 이론이었는데요. 항체 이물질에 대한 식별 능력이 저하되고 이물질이 체내에 계속 있으면서 부작용을 일으켜서 노화를 촉진한다. 이 부분이 면역 반응 이론이라고, 항체 이물질에 대한 식별 능력 저하, 이물질이 체내에 계속 있으면서 부작용, 이런 부분들이 노화 촉진 일으킨다. 이 부분이 면역 반응 이론 4번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생물학적 노화 이론 두 번째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심리학적 노화 이론 첫 번째로 에릭슨이 발표한 심리사회적 단계론 보겠습니다. 출제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에릭슨이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연령별로. 0에서 1세에 있는 단계는 신뢰 대 불신인데 긍정적일 때는 어떤 부분이고 부정적인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됐고요. 노인 체육론에서는 아랫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젊은 성인은 단계가 친분 대 고독인데 긍정적일 때는 이제 친구, 연인, 친분 쌓이고 이런 걸 못하면 고독하다. 이렇게 분류를 했고 중년 성인은 생산적 대 정체가 발달 과업인 거죠. 그런데 긍정적일 때는 이제 가족 부양과 일 이런 부분이 생산적이고 못하면은 정체된다. 이런 부분들이 중년 성인이고요. 노년기는 이제 발달 과업이 자아주체적 대 절망 부분인데요. 긍정적일 때는 이제 자부심, 만족, 삶의 뭐 죽음, 위험을 생각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제 부정적 단계에서는 달성과 후회, 절망, 좌절감 이런 부분들이 노년기입니다. 정리해보면은 우리 연령 0에서 1세는 신뢰 대 불신이고 1에서 3세는 자율 대 수치 회의 단계이고요. 3에서 5세의 발달 과업은 주도 대 죄책감, 12세까지는 역량 대 열등감, 13세에서 18세 청소년기죠. 이제 독자성 대 역할 혼동 부분이 있고 젊은 성인은 친분 대 고독 단계이고 중년 성인은 생산적 대 정체 단계, 노년기에서 발달 과업은 자아 주체성 대 절망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마지막 부분만 좀 정리해 보면은 친생아 해가지고 친분, 친분 대 고독 부분과 생산적 대 정체된 부분들, 자아 주체성 대 절망 부분들에 대해서 젊은 성인, 중년 성인, 노년기 순서로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친생아, 절망 이렇게 친생아, 절망 이렇게 오면 어떨까요?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단계에 대해서 옳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4번의 노년기에 대해서는 단계가 자아 주체성 대 절망 맞죠? 긍정적 결과도 자부심 만족감이 맞는 부분이고요. 그 4번이 맞는 건데 나머지는 이제 단계 이런 분들이 맞지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 13세, 18세 부분은 독자성 대 역할 혼돈이죠. 이렇게 틀리고 젊은 성인은 이제 친분 대 고독이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부분이고 중년 성인은 생산적 대 정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안 맞기 때문에 틀린 부분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단계로 옳게 나열된 것은 연령층과 순서였는데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친분 대 고독, 생산적 대 정체, 자아 주체성 대 절망. 제가 위에서 친생아, 절망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예, 친생아, 절망 이게 순서적으로 맞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 설명하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가 무엇인가요? 4번. 자아 주체성 대 절망. 노년기 마지막 분이었는데요. 자부심과 만족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으며 죽음을 위험 있게 받아들인다. 이 부분이 자아 주체성 대 절망 맞는 부분이죠. 삶에서 달성해야 하는 것들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느끼면서 삶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낀다. 이 부분도 이제 부정적인 단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아 주체성 대 절망, 이 노년기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서 기술한 각 연령대별 발달 값을 옳은 것은 정답 1번이었습니다. 좀 어렵게 나왔는데요. 0에서 1세 신뢰 불신 이 부분이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다 틀려요. 13에서 18세가 영양 열등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6에서 12세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고 중년 성인기가 친분 고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젊은 성인이죠. 틀린 부분이고 노년기는 자아 주체성 대 절망이죠. 다 틀린 부분이어서 정답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심리학적 노화 이론에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단계는 이 표를 다 외워야지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 3개만 좀 외워가지고 요거 가지고 정답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심리학적 노화 이론 두 번째로 출제된 네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자 이름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하비거스트 학자는 이제 발달 과업에서 노년기의 과업을 6단계로 구분했는데 배우자의 죽음, 은퇴와 수익 감소, 근력 감소와 건강 약화 이 부분이 있고요. 사회적 역할 적응, 동년배 집단 관계 강화, 이제 물리적 환경 조성 이 부분을 하비거스트가 정리했습니다. 이제 발테스와 발테스는 부부예요. 이름이 똑같은데 보상에 수반된 선택적 적정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성공적 노화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손실에 대한 적응력 관련이고요. 기능적 능력의 향상을 통해서 노화로 인한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도움을 준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에릭슨은 심리사회 발달 이론을 방금 앞에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에릭슨의 마지막 단계 자아 주체성 대 절망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자부심과 만족, 자신 삶을 되돌아보면서 죽음을 위험 있게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삶에서 달성하지 못했다고 느끼면서 삶의 종말과 좌절감, 절망 이런 부분도 있었죠.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도 좀 어렵게 나왔어요. 하비거스트의 발달 과업 이론에서 노년기의 과업으로 적절히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선호하는 사회적 모임에 대한 적응, 이 부분은 노년기와 관련이 없었고요. 배우자의 죽음, 이 부분이 있었죠. 은퇴와 수익 감소도 있었고 이제 근력 감소와 건강 약화 이 부분이 있었는데 하비거스트를 다 알아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여 가지고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도 좀 어렵습니다. 이제 보기 설명하는 노화와 관련된 심리학적 관점은 정답 4번이었는데요. 보상에 수반된 선택적 적정한 모델 이 부분이 발테스와 발테스 이 독일 부부가 얘기한 부분인데 이 두 개를 물어봤어요. 성적 노화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손실에 대한 적응력과 관련이 있다 이 부분이었고요. 기능적 능력의 향상에 통해 노화로 인한 손실을 보완한다 이 부분이 두 번째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보상에 수반된 선택적 적정한 모델 이걸 물어봤습니다. 와 어렵다 그죠?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도 좀 어렵습니다. 이제 보기 설명하는 노화 관련된 이론 관련인데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에릭슨과 발테스 발테스를 다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요. 기억 보시면 자부심과 만족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으며 죽음을 위험 있게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이 에릭슨의 긍정적인 측면이었죠. 삶에서 달성해야 되는 것들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느끼면서 삶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낀다. 이 부분도 에릭슨의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는 에릭슨이 맞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적 노화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손실에 적응하는 노인의 능력 관련이 있다. 기능적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노화로 인한 손실을 보완하도록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발테스 내용인데 두 개 다를 알아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이 다음 문제도 좀 어렵습니다. 보기 설명하는 이론이 무엇인가요? 4번 발테스와 발테스의 보상이 수반된 선택적 특정화 이론이었는데요. 85세 마이클 조던이 노화로 인해서 신체 기능이 저하돼서 농구를 정말 좀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농구를 계속 하고 싶은데 풀코트 대신에 하프코트 하고 40분 대신에 20분만 뛰고 이제 동일 연령과 좀 경기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노화로 인해서 어떤 손실적인 것을 적응해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발테스와 발테스의 보상이 수반된 선택적 적정화 이론 이 부분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일회성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노화를 보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4번 전생애적 발달이었습니다. 발테스와 그의 동료들은 이제 노화를 손실과 이득으로 함께 이루는 과정이라고 봤는데요. 노화로 인해서 신체적 기능 손실이 있는 반면에 경험으로 얻은 환경에 대한 적응력, 지혜와 같은 이득도 있고요. 인간 발달을 두 단계로 나누는데 첫 단계는 초기 발달 단계로 급속한 신체적 발달이 일어나고 이후 단계에서는 신체적 발달은 더디나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지속적으로 발달한다. 이런 이론이 전생애적 발달 이론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심리학적 노화 이론 학자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좀 어려웠는데요. 발테스가 좀 많이 나왔고 LX 앞에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 부분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사회학적 노화 이론 관련해서 출제된 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활동 이론이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었고요. 이제 분리 이론과 대입된 이론으로 노화와 관련돼서 가장 널리 인정되는 이론입니다. 지속적인 활동이 성공적인 노화의 핵심이다.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노인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활동 이론입니다. 하위 문화 이론은 이제 공통된 특성을 가진 노인들이 집단 형성하고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 특유의 행동 양식을 만드는 부분. 이 부분이 하위 문화 이론이고요. 연속성 이론은 성공적 노화를 이룬 사람들을 보니까 특징이 좀 아래와 같이 연속적인 면이 있더라. 긍정적 건강 습관, 올바른 생활 방식, 좋은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론이고요. 이제 분리 이론은 활동 이론과 좀 대비되는 이론인데요. 노년기를 자신의 삶에서 분리해서 깊은 성찰로 스스로 만족하자. 좀 소극적인 노후 활동이에요. 그래서 활동 이론과 좀 대비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교환 이론은 사람 사이의 반복적인 교환, 노인은 교환 조건 열쇠이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 설명하는 노화와 관련된 사회학적 이론이 무엇인가요? 1번 있습니다. 활동 이론이었는데요. 이제 분리 이론과 대비된 이론이라고 했고 지속적인 활동이 성공적인 노화의 핵심이고 노인의 사회 활동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 높아진다. 이 부분이 활동 이론이 있습니다. 분리 이론과 대비된다고 말씀드렸죠. 활동 이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정답 1번 활동 이론입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 설명하는 노화와 관련된 사회학적 이론이 무엇인가요? 2번 활동 이론이었습니다. 노화와 관련된 사회학적 이론에서 가장 널리 인정된 이론이 활동 이론이고요. 노인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 높아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활동 이론입니다. 활동 이론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성공적 노화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2번 활동 이론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활동 이론을 옳게 설명한 것은 4번입니다.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 위에 보시면 활동 이론이 핵심이죠.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 맞는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보기 설명하는 노화와 관련된 사회학적 이론이 무엇인가요? 2번 하이브나 이론이었는데요. 공통된 특성을 가진 노인들이 집단을 형성하고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 특유의 행동 양식을 만든다. 이 부분이 하이 문화 이론이라고 위에서 공통된 특성을 가진 노인들이 집단 형성하는 부분들,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 특유의 행동 양식을 만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이 문화 이론입니다. 참고하세요. 사회학적 노화 이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활동 이론과 나머지 이론들을 같이 봤습니다. 자, 기출문제 같이 봤는데요.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 보겠는데요.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신체적 변화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감소하는 부분이랑 증가하는 부분인데 이제 감소하는 부분은 근세포의 기능 저하, 근육 위축, 키가 줄어들고 골밀도가 감소하는 부분들, 제지방 감소되죠. 근질량, 관절 유연성 감소, 폐탄력성 감소되고요. 최대 심박수, 최대 산소 섭취량 감소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증가되는 부분은 수축결합과 이완결합 증가되고요. 혈관 경직도도 증가되는데 우리 노화되면은 혈관이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혈압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혈관 경직도도 증가되고요. 흉곽 경직성도 증가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심리적 변화로는 이제 소극적이고 우울증, 의존성, 조심성, 과거 지향성, 소외감, 고독, 그리고 수면장애, 불안감 고조, 사고력 약화, 몰입감 강화가 있습니다. 몰입감 약화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사회적 변화로는 역할 변화, 대인관계 위축, 사회 참여도 감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문제 보시면 노후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아닌 것은 4번이었습니다. 제지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제지방량은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죠. 감소하기 때문에 아닌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약간 어려운데요. 노화와 관련된 신체적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페탈레성 보시면 감소에서 페탈레성 감소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탈레성 증가 이 부분 틀린 부분이고 중극 경직성은 증가된 부분이 맞습니다. 조금 맞고 이건 틀려가지고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에 들어갈 용어로 맞는 것은 2번이었습니다. 감소, 증가, 감소했는데요. 증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인의 연령은 높아질수록 근육량은 감소하고 최대 심박수도 감소하고 혈관 경직성은 증가하죠. 최대 산소 섭취량도 감소합니다. 근육량과 최대 심박수는 이제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요. 최대 산소 섭취량도 감소되는 부분이고요. 증가되는 부분은 혈관 경직성 이 부분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 대화에서 노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아닌 것은 3번이었습니다. 고립감 약하고 아니고 강화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코로나19로 경장이 운영돼서 너무 운동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니까 너무 슬프고 함께했던 친구들과 좀 그립다. 나도 그래. 옆집에 사는 최 씨는 저는 안 보이던데 뭐 술로 계속 잠을 자려고 하던데 걱정이야. 밖에서 나가서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면 좋은데 이러면 큰일 나겠네 하고 이런 분들이 고립감이 강화되는 부분이어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노화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 같이 봤는데요. 유학표랑 기출문제 있으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노화에 따른 생리적, 신체적 변화인데요. 앞에서 봤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생리적 변화 감소 안 좋은 거 중복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최대 산소 섭취량 감소되는 부분들, 최대 심박수 감소되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동종맥 산소차 감소되는 부분들, 이제 박출량 감소되는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생리적 변화에서 증가돼서 안 좋은 부분들은 우리 체지방 비율 증가, 수축기 및 이항기, 혈압수치 증가, 사능 능력 증가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에 보시면 노화로 인해서 일반적인 생리적 변화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최대 심박수가 증가한다. 최대 심박수는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노화로 인해서 생리적 변화가 아닌 것은 3번이었습니다. 수축기 및 이항기 혈압 수치 감소가 아니고 증가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노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로 옳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동정맥 산소차 감소. 감소는 맞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노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 역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는데요.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은 2장으로 가겠습니다. 제2장 노인의 운동의 효과입니다. 출제 빈도는 전체 11년치 중에서 최근 5년간을 봤더니 14%이고요. 최근 5년 동안 20문제씩 총 100문제 중에서 1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노인의 운동에 따른 효과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운동의 개념은 출제 2번 됐는데요.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된 신체 활동인 거죠.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단순한 움직임은 운동이 아니고요. 운동은 이제 관찰 가능한 외연적 움직임이다 하면 틀린 부분이고요.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지 운동이고 단순한 움직임은 운동이 아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문제 보시면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운동은 신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게 단순한 신체 활동은 운동이 아니고요.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지 신체 활동, 운동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도 같은 문제인데요. 노인 체육 관련 용어의 의미가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면은 관찰 가능한 외연적 움직임, 이렇게 움직임만 있으면 안 되고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순한 움직임은 운동이 아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운동의 개념은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는데요. 단순해서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체력 요소에서 체력 요소와 운동 방법 출제된 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민첩성, 순발력, 근지구력 다양하게 있는데요. 민첩성은 신체를 신속히 조작하고 빠르게 전환하는, 신체를 재빠르게 바꾸는 이런 부분들이 민첩성이죠. 순발력은 순간적인 근육 수축시키며 동작하는 부분, 이제 빠르고 멀리 이동하는 부분들, 멀리뛰기 이런 것이 순발력이죠. 근지구력은 동일한 근수축 운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심폐지구력은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면 고정식 자전거 타기 이런 부분들이 심폐지구력에 해당합니다. 유연성은 의자에 앉아서 등을 굽혔다 펴기 이런 부분으로 측정할 수 있고요. 협응성은 신체 각 부위가 조화를 이루면서 원활하게 움직이는 능력인데요.
덤벨을 들고 앉았다 일어서기 이런 부분들이 협응성이고요. 높이뛰기, 공중 동작, 이제 근력과 힘과 동작이 동시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평형성은 의자를 잡고 옆으로 한 발 들기가 있고요. 눈 감고 외발 서기 등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신체 부위 조화는 협응성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문제 보시면 보기에서 체력 요소별 정의를 바르게 묶은 것은 4번입니다. 디귿 리을인데요. 근지구력은 동일한 근수축 운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이 근지구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리을 심폐지구력은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 심폐지구력은 위에서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이 심폐지구력입니다. 기억 보시면 짧은 시간 동안 신체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능력은 위에서 보시면 민첩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순발력이 아니고요. 최대한 빠르고 멀리 신체를 이동한 능력. 이 부분은 이쪽에 있습니다. 순발력이죠. 그래서 순발력과 민첩성 이 보기가 바뀌었습니다. 바르게 묶인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노인의 체력 요소와 이를 향상시키는 운동 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이었습니다. 심폐지구력은 고정식 자전거 타기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이 부분 심폐지구력 맞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체력 요소에 따른 노인의 운동 방법과 효과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평형성이 의자를 잡고 옆으로 한 발 들기. 이 부분은 맞는 부분인데요. 신체 각 부위가 조화를 이루면서 원활히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은 협응성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평형성인데 뒤에가 협응성에서 바르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도 비슷한 문제였습니다. 노인의 평형성 향상 운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1번 보시면은 한 발로 서는 거, 일렬로 걷기, 짐볼 앉기 이런 부분들이 평형성이고요. 2번 보시면은 앉아서 허리 앞으로 구부리기. 이 부분은 평형성이 아니고 유연성이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평형성 향상운동 아닌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체력 요소와 운동 방법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는데요.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운동에 따른 생리적 효과 보겠습니다. 출제 3번 냈는데요. 운동에 따라서 생리적 효과로는 이제 면역체계 기능 강화, 골격근 강화, 골밀도 감소율 저하, 체지방 감소, 안정시 심박수 감소, 동맥 경직도 감소 등이 있고요. 생리적 효과에서 좋은 부분은 이제 근력의 증가, 수면의 질 증가, 뇌혈량의 증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HDL-C 증가 부분이 있고요. 이제 모세혈관 밀도 증가 부분이 있습니다. HDL-C는 이제 높은 게 좋은 거고 LDL은 낮은 게 좋은 거죠. 생리적 효과에서 헷갈리는 것을 별도 정리해 봤는데요. 인슐린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인슐린의 내성, 저항성 감소하고 인슐린 감소성 증가 부분인데요. 우리 인슐린이라는 거는 혈당을 체내에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렇게 에너지를 만드는 연료로 사용되는 호르몬인데요. 잘 보시면은 인슐린의 저항성, 내성이 감소되어야지 혈당 속으로 체내로 잘 들어가거든요. 또한 인슐린 감수성이 그러니까 활성화가 증가돼야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하고 감성은 반대 개념이에요. 시험에서 이걸 자꾸 물어보거든요. 인슐린은 같은데 뒤에가 저항성인지 감수성인지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고요. 저항성이 높으면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 심장병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은 둘 다 혈당을 체내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저항성이 감소돼야지 들어갈 수 있고 감성이 높아야지 잘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제 문제 보시면 노인 운동 참여에 대한 신체 및 생리적 효과가 아닌 것은 2번이었습니다. 사회성 향상은 생리적 효과가 아니고 사회적 효과가 있는데요. 면역 기능 변화, 골격근 변화, 골밀도 감소율 저하 이런 부분들이 생리적 효과이고요. 2번은 사회성 효과였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에서 운동이 노인에게 미치는 생리적 효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번이었습니다. 니은디은 니을인데요. 체지방 감소 있었죠. 맞는 부분이고요. 인슐린 감소성 증가 이 부분은 인슐린 감소성 증가 있었습니다. 옳은 것이고요. 안정시 심박수 감소 이 부분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옳은 것이고요. 기억 보시면 인슐린 내성 증가가 아니고 인슐린 내성 감소죠. 그래서 틀린 부분이고 미음은 심박수 증가되는데 심박수 감소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틀린 부분이고요.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HDL-C는 감소가 아니고 증가죠. HDL-C는 높은 게 좋은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린 부분이고 맞은 것은 니은, 디귿, 니을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중강도 외 규칙적인 운동이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4번이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감소. 인슐린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돼야 좋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만성질환 노인의 운동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당뇨 노인의 혈당량이 감소하고
근육의 인슐린 민감성이 감소된다. 감소하는 증가죠. 위에 보시면은 운동 효과로 감수성, 민감성은 증가입니다. 증가가 맞는 거죠. 감소 아니고요. 옳지 않은 건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유산소성 운동의 이점으로 틀린 것은 1번이었습니다. 동맥 경직도 증가의 감소죠. 운동하면은 동맥 경직도가 감소되겠죠. 위에서 보시더라도 동맥 경직도 감소가 운동 효과죠.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은 일회성 문제이고요. 저항성 운동이 노인에게 미치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혈중 지질 증가의 감소죠. 혈중 지질은 좋은 게 아닙니다. 혈중 지방이랑 같은 말이고요. 우리 혈중에 지방이 있으면 안 좋죠. 그래서 지질이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없어져야 좋은 거고 운동을 하면은 이게 감소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운동에 따른 생리적 효과,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운동에 따른 사회적 효과 보겠습니다. 사회적 효과로는 새로운 우정과 교류 촉진, 역할 유지와 새로운 역할, 세대 간의 교류 기회 확대,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새로운 운동기술 습득 이런 거 아닙니다. 운동기술 습득은 생리적 효과죠. 새로운 운동기술 습득은 사회적 효과가 아니고 생리적 효과입니다. 사회적 효과가 아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노인이 운동 참여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과를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새로운 운동 기술을 습득한다. 이 부분은 사회적 효과가 아니고 생리적 효과입니다. 사회적 효과로는 우정과 교류 촉진, 새로운 역할, 교류기회 확대 이런 부분이 있죠.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운동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노인의 운동 참여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과를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새로운 운동의 습득 똑같이 나왔죠. 이 부분은 사회적 효과가 아니고 생리적 효과입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도 비슷한데요. 노인의 운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효과가 무엇입니까? 2번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우리 위에 요약표에서 사회적 효과에서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있었죠. 그래서 사회적 효과인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운동에 따른 심리적 효과 보겠는데요. 출제 2번 됐고요. 심리적 효과로는 이제 우울증 감소, 심리적 웰빙 향상 이런 부분이 있고요. 스트레스 및 불안 감소, 긍정적인 기분 전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 보시면 보기에서 운동이 노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3번입니다. 우울증 감소, 심리적 웰빙 향상 이 두 개가 위에 있었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부분이고요. 운동기술 습득은 생리적 효과이고 니은 사회적 연결망 확장은 사회적 효과죠. 이 두 개가 아닌 것이고 심리적 효과는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보시면 보기에서 노인 운동의 심리적 효과로 해당하는 내용으로 묶인 것은 2번이었습니다. 기억 니을 니은인데요. 스트레스 및 불안 감소 부분이 있죠. 긍정적인 기분 전환 이 부분도 맞는 부분이고 우울증 감소 이 부분도 맞는 부분입니다. 세 개가 맞는 부분이고 사회적 통합은 심리적 효과가 아니고 사회적 효과이고 미임의 신체 기능 향상은 생리적 효과죠. 심리적 효과 맞는 부분은 이제 기억 니은 니을 세 개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운동 효과 관련해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보겠습니다. 준비 운동 효과는 다 아시다시피 심장 혈류량,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수행 능력 증가 부분이 있고요. 협응력 향상 부분이 있고 신체 반응 시간 단축하는 부분이 있고요. 증가하면 틀린 부분이 되겠죠. 폐혈류의 저항을 감소시켜서 폐의 혈액순환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하고요. 저항이 증가되면 안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정리운동 효과는 호흡이라든가 체온, 심박수를 활동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정리운동은 혈중 젖산 농도가 높아졌는데 이걸 낮추는 데 도움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노인의 준비운동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신체 반응 시간 증가가 아니고 단축이 되겠죠. 준비 운동을 해서 반응 시간 단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노인을 위한 준비 및 정리 운동의 생리적 효과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준비 운동은 폐혈류량 저항을 증가시켜서 폐의 혈액순환을 향상시킨다가 아니고 폐혈류의 저항을 감소시키는데 준비 운동이 도움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노인 운동 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이점에 관한 다음 표에서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증가 감소였고요. 우리 준비 운동을 하면은 손상 위험 감소하고 움직이는 동작 범위 향상되죠. 사용되는 근육의 혈액 순환이 증가되죠. 정리 운동에서는 체내 온도 감소, 젖산 농도 감소, 혈액의 카테코라민 수치 감소죠. 참고적으로 카테코라민은 신경 전달 호르몬이고요. 운동하면은 흥분 상태에서 안전 상태로 감소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증가 감소입니다. 참고하세요. 운동 효과에 대해서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운동 효과 스트레칭 보겠습니다. 출제 3번 됐고요.
정적 스트레칭은 몸 늘린 상태로 동작을 일시 정지하는 부분이고요. 어깨나 종아리 늘리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적 스트레칭은 이제 동적 스트레칭에 비해서 상해 위험이 적어서 노인에게 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적 스트레칭은 하나의 신체 부위에서 다른 신체 부위로 자세를 반복적으로 바꾸어서 관절 가동 범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이죠. 예를 들면 워킹 런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탄성 스트레칭은 이제 반동 스트레칭이라고 하죠. 마지막에 근육 한계점까지 탄성을 주는 부분인데요. 노인에게는 위험하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도 있는데요. 근육군과 건의 등적성 수축 후에 같은 근육군을 정적 스트레칭 하는 부분이고요. 대각선이나 사선, 특정 움직임, 신경근 자극 움직임 이런 만드는 치료 부분에 활용되고요. 물리치료나 필라테스에 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등척성은 관절 움직이는 게 아니고 버티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세요. 문제 보시면 노인에게 근골격계 손상 위험이 낮은 스트레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정적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정적 스트레칭이 좀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스트레칭은 정적 스트레칭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은 노인을 위한 스트레칭으로 적절한 것은 3번이었습니다. 정적 스트레칭은 동적 스트레칭에 비해서 상해 위험이 적다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정적 스트레칭은 동적 스트레칭에 비해서 상해 위험이 적다.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는 노인의 유연성 운동 형태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기억면에 들 용어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4번이었습니다.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과 동적 스트레칭인데요. 첫 번째의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은 해당 근육군과 건의 등적성 수축을 일으킨 후에 같은 근육군을 정적으로 스트레칭하는 방법, 이 부분이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니은 동적 스트레칭인데요. 하나의 신체 부위에 다른 신체 부위로 자세를 반복적으로 바꾸어서 관절 가동 범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 이 부분이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과 동적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운동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유연성 운동 시 정적 스트레칭은 효과를 위해 최대 통증이 있을 때까지 신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아래쪽에 설명 보시면 정적 스트레칭은 통증 전까지 긴장감 느낄 때까지 특정 자세를 좀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신장한다. 이 부분도 틀린 말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스트레칭 관련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운동 효과에서 보시면 이제 저항성 운동 효과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저항성 운동 효과는 이제 골밀도 증가, 낙상 위험 감소, 혈관 경직도 감소 등이 있고요. 일정 수준으로 근력이 회복되겠죠. 이때 수준은 아니고요. 근력과 제지방량이 증가됩니다. 제지방이라고 하면은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죠. 이제 뼈와 근육인데 제지방이 높으면 좋은 겁니다. 저항성 운동을 통해서 제지방량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운동 경험이 없는 노인이 장기간 저항성 운동을 했을 때 예상되는 변화는 3번 근력과 제지방량의 증가 이 부분이 효과입니다. 그래서 맞는 부분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운동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른 것은 2번이었습니다. 노인에게 저항 운동은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는 부분이죠.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노인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복부 지방 감소와 안정 시 인슐린 분비의 증가가 아니고 감소 부분입니다. 아래 보시면 유산소 운동할 때 근육이 포도당을 소모하고 혈당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 인슐린 분비도 감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혈당 조절에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돼야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는 만성질환 노인의 운동 효과이다. 다음에 들어갈 용어로 맞는 것은 1번이었습니다. 감소, 증가, 감소인데요. 비만 노인의 체지방이 이제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육량은 유지 및 증가되는 부분이 있겠죠. 당뇨 노인의 혈당량이 감소하고 근육의 인슐린 민감성이 증가돼야지 좋은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슐린 민감성은 증가하고요. 골다공증 노인의 골밀도는 이제 감소가 개선되고 낙상과 골절이 예방된다. 골밀도 감소가 개선돼야 되겠죠. 바른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노인의 만성 질환에 따른 운동 효과 부분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치매 노인은 기억력이 감소되고 인지력 저하가 개선된다가 아니고 기억력이 감소되는 게 아니고 기억력이 개선돼야 되겠죠. 운동을 하면은 치매 노인의 기억력은 개선된다.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노인의 운동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신체적 이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혈관 확장과 말초혈관의 저항성 증가인데요. 말초혈관이 저항성이 증가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항성이 감소돼서 운동 참여에서 신체적 이점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운동 효과 기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은 3장 가겠습니다. 제3장 노인 운동 프로그램 설계해 보겠습니다. 출제 빈도는 최근 5년간을 봤더니 32%이고요. 노인의 운동 프로그램 미국 스포츠 의학회 ACSM이 제시한 노인 활동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운동에서 우리 트레이닝 원리 있죠. 출제 네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과부하의 원리는 체력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호와 자극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가역성의 원리는 운동을 중지하거나 과부하가 발생 안 하면 운동 능력이 빠르게 감소하는 부분이거든요. 체력이 향상되었으나 운동을 3개월 안 하면 계단도 힘들다 이런 부분이 가역성의 원리이고요. 특수성의 원리는 특성별 트레이닝을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운동 효과는 사용한 특정 근육이나 부위에서 나타나죠. 예를 들면은 하체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걷기나 계단 오르기 이런 부분들이 집중하는 이런 것이 특수성의 원리이고요. 개별성의 원리는 개인의 특성이나 능력, 체력 수준을 고려해서 운동 형태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노인 같은 경우는 개별성의 원리가 더 중요하죠. 개인별 특성이 다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운동 프로그램 원리 중에서 특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운동의 효과는 운동 중 사용한 특정 근육 및 부위에서 나타난다. 이 부분이 이제 특성의 원리입니다. 운동 효과는 사용한 특정 근육 및 부위에서 나타난다. 이 부분이 특성의 원리여서 정답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에서 제시하는 트레이닝 원리가 무엇인가요? 3번. 특수성의 원리였는데요. 노인의 하체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걷기와 계단 오르기를 실시했다. 이렇게 특정한 부위를 하는 것이 특수성의 원리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운동 프로그램 원리 중에서 개별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번이었습니다. 건강 정도 및 체력 수준을 고려해서 운동 형태를 결정한다. 이 부분이 개별성의 원리죠. 개인의 특성별 이런 체력 수준 고려하는 부분이 개별성의 원리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네, 다음 문제 보시면 보기에 적용된 트레이닝 원리가 무엇인가요? 정답 4번이었는데요. 가역성의 원리였습니다. 올해 70세인 박 할머니는 6개월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체력이 향상되었는데 한 3개월 쉬었더니 지금은 계단을 오르기조차 힘들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역성의 원리죠. 운동을 중지하고 안 하면 운동 효과가 빠르게 감소하는 부분. 체력이 향상되는데 3개월 안 하니까 계단도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가역성의 원리입니다. 참고하세요. 트레이닝 원리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원리에서 기타 내용 보겠습니다. 출제 3번 됐고요. 사제 동행의 원리는 지도자와 학습자 간의 동등 관계에서 출발해서 교육활동 전반에서 상호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제 동행의 원리입니다. 수영의 원리는 능력에 맞게 스스로 안전 수준을 넘어서지 않게 운동하는 부분이 수영의 원리이고요. 기능 관련성 원리는 일상적인 환경 움직임과 동작을 포함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실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능 관련성 원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에 해당하는 노인운동 교육의 원리와 설명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2번이었습니다. 개별화의 원리와 사제 동행의 원리였는데요. 기억은 개별화의 원리인데요. 지적 능력, 학력, 흥미, 성격 경험, 공부 상태 등 개개인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 부분이 개별화의 원리.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니은은 사제 동행의 원리인데요. 지도자와 학습자 간의 동등한 관계에서 출발해서 교육활동 전반에 상호 간의 합의를 이루도록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사제동행의 원리이죠. 정답은 개별화의 원리하고 사제동행의 원리였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노인 운동 지도 시 자신의 능력에 최대한 맞게 운동을 하되 무리하거나 통증을 발생시키거나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넘지 않도록 운동하는 이렇게 지도하는 뜻을 가진 운동 원리는 무엇인가요? 4번의 수영이었습니다. 수영 보시면 능력에 맞게 스스로 안전 수준을 넘어서지 않게 하는 운동 이 부분이 수영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 설명하는 운동 원리가 무엇인가요? 1번 기능 관련성 원리인데요. 노인 스포츠 지도사는 일상적인 환경에서의 움직임과 연관된 동작을 포함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된다. 기능 관련성 원리였는데요. 이 부분이 일상적 환경 움직임과 동작을 포함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기능 관련성 원리였습니다. 참고하세요. 운동 프로그램 원리에서 기타 부분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는데요.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구성 요소 FITT 보기인데요. 출제는 2번 됐는데 FITT는 다양한 과목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제 빈도, 강도, 시간, 유형인데요. 이제 빈도 보시면은 운동 빈도를 얼마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고요. 강도는 운동 강도를 얼마큼 세게 할 것인지, 최대 산소 섭취량과 MET, 매트 활용법 같은 경우는 운동 강도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운동 빈도다. 이렇게 하면 오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운동 시간은 이제 유산소 얼마큼, 저항성 얼마큼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타입 종류 같은 경우는 운동 종류를 어떤 걸로 할 것인지 구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FITT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문제 보시면 노인의 운동 프로그램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운동의 빈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최대 산소 섭취량, MET 활용법 등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운동 강도에 대한 부분이고 운동 빈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요. 노인 운동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운동량은 운동시간과 운동 유형으로 결정된다고 했는데 아래쪽 보시면 우리 운동량은 운동시간과 운동 유형도 있지만은 운동 빈도와 운동 강도까지 함께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약간 어려웠죠. 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노인의 운동 빈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운동 의욕이 높은 노인의 경우 매일 강도 높은 운동이 권장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매일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노인은 주 3회 정도가 적절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FITT에 대해서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4번의 공식이 목표 심박수 측정하는 부분인데요. 출제는 2번 되는데요. 공식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목표 심박수 계산하는 공식은 이제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 심박수를 빼고 운동 강도를 곱하고 안정 심박수를 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심 마이너스 안심 곱하기 운동 강도 플러스 안심 이렇게 많이 외우는데요. 여기서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나이를 빼는 부분이고요. 안정 심박수는 10초 동안 측정한 심박수를 곱하기 6을 하거나 15초를 측정해서 곱하기 4를 하거나 여하튼 1분 동안 측정한 심박수입니다. 이제 운동 강도 부분은 우리가 60%로 한다. 그럼 0.6을 하고요. 운동 강도를 70% 한다. 그럼 0.7을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다음에 들어갈 심박수는 얼마인가요? 3번이었는데요. 우리가 70세 남성 노인이 달리기 할 때 카바디 공식을 활용하는데 기억식 니은까지가 여유 심박수가 60에서 70을 줬어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최대 심박수는 220 나이를 빼는 부분이기 때문에 74를 빼면은 150이 나옵니다. 150이 나오고 두 번째 있는 안정 심박수는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70을 빼고 여유 심박수는 60%일 때 먼저 계산하고 안정 심박수도 주어진 70을 더하면은 118 됩니다. 70%인 경우도 계산하면은 126이 돼서 정답은 118과 126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도 같은 문제입니다. 다음에 들어갈 목표 심박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08과 115인데요. 위에서 다 수치를 주어졌고요. 계산을 쭉 하게 되면은 108과 115가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카보낸 공식 이 부분은 목표 심박수 측정하는 부분인데요. 공식을 외우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운동에서 목표 설정 관련도 출제 3번 됐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목표 설정할 때는 측정 가능해야 되겠죠.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구체성으로는 운동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실한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행동성과 행동적 보시면은 결과 지향적 목표보다는 결과 행동적 목표를 설정하자고 했는데 목표보다는 행동적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노인 운동 참여자들의 목표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행동적 부분 보시면 참여자는 결과 행동적 목표보다는 결과 지향적 목표를 통해서 자 효능감을 높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러면 위험합니다. 노인의 경우는 결과보다는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수준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르지 않는 부분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노인의 지속적인 운동 참여를 위한 목표 설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을 한다. 그럼 안 되겠죠. 목표는 달성 가능한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노인의 지속적인 운동 참여를 위한 효과적인 목표의 특징과 실제 목표 설정이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나는 운동 참여를 통해 치매를 고칠 것이다. 치매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죠. 현실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도 같은 문제입니다. 노인 운동 참여 시 목표 설정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도전성이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니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운동 목표 설정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반도라의 자기 효능감 보겠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 이후로 스포츠 심리학에서 나온 이론들이 몇 개 나옵니다. 일단은 반도라의 자기 효능감 먼저 보겠습니다.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자기 효능감은 뭐 자아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목표 성취에 도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믿은 부분이고요. 자기 효능감, 자기 존중감 향상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운동과 안정, 칭찬, 지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노인 스포츠 지도사에게는 운동 참여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동기유발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강화 방법으로는 강화에서는 성공 경험이나 사회적 설득, 사회적 지지, 대리 경험 기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성취 경험과 성공 경험이 가장 큰 영향력이죠. 또 노인의 경우는 혼자 생각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회적인 지지라든가 칭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문제 보시면 반도라의 자기 효능감 이론에 근거해서 운동 참여 유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지보다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가 아니고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혼자 생각보다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맞는 부분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도 같은 문제입니다. 노인 운동 참여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반도라의 자기 효능감 이론의 변인과 정진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언어적 설득, 운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면 안 되고요. 사회적 지지라든가 칭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사회적 지지랑 자기 효능감이 정답이었는데요. 앞에 봤던 문제랑 좀 비슷합니다. 노인은 사회적 역할의 상실 등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잃기 쉬우며 점점 고립되어 고독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사회로부터 보살핌, 존중, 도움을 받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1번 기억은 사회적 지지이고요. 노인은 일정 수준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의 역량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자기 효능감을 가져야 된다. 자기 효능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회적 지지하고 자기 효능감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가 무엇인가요? 3번 자기 효능감과 자기 개념이었는데요. 노인이 일정 수준의 수행을 성취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에 대한 판단은 자기 효능감을 뜻하는 부분이죠. 자기 개념은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견, 감정, 믿음 이런 부분들이다. 정답은 자기 효능감과 자기 개념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자아효능감 이론에 대해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1번이었습니다. 2, 3, 4가 자아효능감 이론 맞았고요. 1번은 뒤에 나오는데요. 이제 신념과 행동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태도, 주관적 규범 등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이 계획 행동 이론인데요. 이 다음 부분에서 나옵니다. 바르지 않는 것은 1번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판도라의 자기 효능과 관련해서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운동 참여, 행동 변화 관련해서 계획 행동 이론, 출제된 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계획 행동 이론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자신의 신념과 행동을 연결하는 이론입니다. 구성 요인으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의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보기에서 설명하는 행동 변화 이론은 무엇인가요? 정답 3번이었습니다. 계획 행동 이론이었는데요. 자신의 신념과 행동을 연결하는 이론이다. 위에 설명했죠? 구성 요인으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의도, 행동 통제 인식 이런 부분들이 계획 행동 이론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보기 설명하는 행동 변화 이론이 무엇인가요? 정답 4번 계획된 행동 이론이었는데요. 65세인 조 할머니는 요즘 살이 찌고 움직이는 것도 점차 힘들어지고요. 가족과 친구들이 운동을 막 권유하고 있는데 거부하고 운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병원에서 당뇨병 판정을 받고 의사가 운동을 권유했어요. 그래서 운동에 대한 믿음과 의지가 생겨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이 부분이 계획된 행동 이론이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계획 행동 이론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행동 변화 이론에서 건강 신념 모형 관련해서 출제된 두 문제 보겠습니다. 건강 신념 모형은 신념이 행동에 중요한 역할이고요. 행동 예측에 6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제약된 개연성, 제약된 심각성, 제약된 이익, 제약된 장애, 행동의 계획이 자기 효능감 등이 있고요. 자기 효능감은 신체 활동 효과를 인식하고 행동으로 쉽게 유발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보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노인의 건강 행동 이론이 무엇인가요? 저는 4번이었습니다. 건강 신념 모형이었는데요. 신체 활동 효과를 인식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은 행동 변화를 쉽게 유발한다. 이 부분이 있고요. 제약된 개연성, 제약된 신강성, 제약된 이익, 제약된 장애, 행동 계획이 자기 효능감의 6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 부분은 건강 신념 모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건강 신념 모형에서 건강 신념 행동을 구성하는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1번에 제약된 장애 여기 있었죠. 또 두 번째 제약된 이익 여기 있고 제약된 신강성 여기 있습니다. 제약된 자기 인식은 요소가 아니어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건강신념 모형 관련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는데요. 또 안 맞추셨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프로차스카의 범이론적 모형 관련해서 출제된 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프로차스카의 범이론적 모형은 행동이 변화되는 과정과 전략을 제시한 부분인데요. 개인지도 전략과 통합 요법 이론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계가 중요한데요. 이제 고려 전 단계, 고려 단계, 준비 단계, 행동 단계, 유지 단계가 있는데 단계 보시면 이제 무관심한 단계가 이제 고려 전이고요. 뭔가 하려고 하고 있다. 6개월 이내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고려 전 단계이고 준비 단계는 운동을 하지 않고 준비만 한 단계이고요.
행동 단계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6개월 미만인 경우이고요. 유지 단계에는 운동을 해서 6개월 이상 되는 부분들이 유지 단계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에 해당하는 프로차스카의 범이론적 모형 단계와 지도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저는 4번이었는데요. 운동을 하지 않았던 김 할아버지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에 지난 한 해 동안 6개월 이상 한 거죠. 매일 만보기를 가지고 중강도의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지 단계인 부분이죠. 6개월 이상 했기 때문에 유지 단계이고 유지 단계에서는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경험을 하도록 지도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보기 설명하는 행동 변화 이론 및 모형이 무엇인가요? 정답은 2번 범이론적 모형이었습니다. 개개인의 행동 변화를 고려, 준비, 행동, 유지 5단계로 하는 부분이 범이론적 모형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프로차스카의 범이론적 모형 관련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스포츠 의학회 ACSM 관련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노예 활동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제 빈도는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스포츠 의학회 ACSM이 이제 계속 버전별로 출시되고 있는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내용인데요. 파워 운동은 빠른 속도로 원RM의 30에 60 이상의 중강도 근력 운동을 6에서 10회 반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연성 운동은 30에서 60초 동안의 정적 스트레칭이 필요하고 유산소 운동은 중강도로 주 5일 또는 고강도로 주 3일 대근 운동이 필요하다. 저항 운동은 8에서 10가지 정도의 대근 운동이 필요하다. 초보자는 원RM의 40에서 50 정도의 체중 부하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전에 발표된 2018년도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미국 스포츠 의학회인 ACSM은 세계 최고 권위 학회로 운동 지침을 발견해서 판매 중인데요. 가장 최근 버전이 2022년에 나온 11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미국 스포츠 의학회 ACSM 2022년 버전에서 제시한 노래 운동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파워 운동을 빠른 속도로 원RM의 60% 이상의 고강도 근력 운동을 10에서 14회라고 했는데 고강도가 아니고 중강도이고 6에서 10회였습니다. 위에 보시면 파워 운동에서 중강도 운동이고 6에서 10회 반복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ACSM 2018년도 버전에서 제시한 노인을 위한 운동 권장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2번이었습니다. 저항 운동을 처음 시작한 경우 원RM의 40에서 50%로 실시한다. 이 부분이 맞는 부분입니다. 2022년 버전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ACSM에서 제시한 노인의 중강도 신체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축구, 농구, 배구와 같은 경쟁 스포츠 이런 부분들은 중강도가 아니고 고강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ACSM이 제시한 노인 신체 활동 프로그램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체중부와 유연 체조와 계단 오르기를 제외한 근력 강화 운동이 아니고 이것을 포함해야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ACSM에서 제시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운동 부하 검사의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트레드밀 부하는 경사도보다는 속도를 증가시킨다가 아니었고요. 노인은 속도보다는 경사도를 증가시킨다가 맞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ACSM에서 제시한 노인의 건강 체력 실시 기준 지침인데요.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이었습니다. 응급 대처 훈련은 지도자들의 선택사항이라는데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정기적 응급 대처 훈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ACSM에서 제시한 노인의 신체 활동 공고 지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었습니다. 근육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정도의 정적 스트레칭을 한다. 이 부분이 맞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들은 다 좀 틀린 부분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ACSM에서 제시한 노인을 위한 유산소 운동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번이었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자,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고요. FRTT에서 T 운동 형태 보시면은 앉았다 일어서기가 아니었고 이제 옳은 것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는 운동으로 수중 운동과 고정식 자전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기억,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은 더 어려운데요. 노인에게 ACSM에서 제시한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를 모두 제시한 것은 3번이었습니다. 보기가 이렇게 쭉 주어졌고요. 이 보기에서 ACSM이 제시한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가 맞는 것은 였습니다. 3번의 가족력과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단백질, 콜레스테롤, 혈압, 신체 활동이 있는데요. ACSM이 제시한 위험 요인 3번 관련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족력은 이제 아버지는 55세 이전, 어머니는 65세 이전에 동맥 관련으로 사망하면 위험인자입니다. 가족력 관련해서는 어머니가 54세 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65세 이전이 위험인데 위험인자에 해당하고요. 이 총 콜레스테롤은 200 이상이면 위험하거든요. 두 번째 총 콜레스테롤이 딱 20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부분에 포함되고요. 고밀도치 단백질 콜레스테롤은 40 미만이면 위험한데요. 콜레스테롤을 보게 되면은 우리 30이기 때문에 40 미만이어서 위험합니다.
혈압은 140 이상, 90 이상이면 위험한데요. 여기 혈압 보시면은 이제 190이었죠. 그래서 140 이상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신체 활동은 최소 3개월 동안 주 3일, 중강도 30분 이상 안 하면 위험한데요. 신체 활동 관련해서 신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3번이 다 위험한 요소를 다 모아놨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보기에서 김 할아버지의 죽상경화증, 심장질환, 위험 요인 다르게 제시한 것은 3번이었습니다. 보기가 주어졌고요. ACSM을 기준으로 해서 맞추라는 얘기인데요. 연령, 비만, 당뇨병, 흡연이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다 위험한 요소에서 위험 요인으로 바르게 제시한 것은 3번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도 비슷한 유형인데요. 이제 보기에서 노인의 운동 처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번이고요. ACSM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가 주어졌는데요. 니은, 디귿, 니을이 맞는 부분이고 이제 기억과 미음이 안 맞는 부분인데요. 기억에서는 이제 위험 요인이 한 개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위험 요인 세 개이고요. 미음 보시면 이제 과체중이라고 했는데 과체중이 아니었습니다. 적정한 비율이어가지고 이제 기억과 미음이 맞지 않고 나머지 세 개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미국 스포츠 의학회 관련해서 노인 활동 제시한 부분 봤습니다. 의학회랑 기출문제를 봤고요. 추가적으로 학습할 분은 이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시험 관련해서는 지금 했던 내용 가지고 하시면은 대부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비슷한 부분에서 나오면 맞출 수는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관련해서 노인 활동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제된 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노인 신체 활동으로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1회 10분 이상, 매주 150분 이상 중등도 운동을 하고 75분은 격렬하게 해야 된다. 부분이 있고요. 주요 근력 강화 활동은 주 2회 이상, 낙상 예방에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심리적 단계 효과 관련해서 WHO는 노인의 신체 활동에 대한 심리적 단계 효과로 이안을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WHO가 제시한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신체 활동 권장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매주 저강도 유산소 신체 활동 60분 이상이 아니고 매주 150분 이상, 중등도 75분 격렬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WHO가 제시한 노인의 신체 활동에 대한 심리적 단기 효과가 무엇인가요? 2번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번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WHO 관련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는데요.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노인 운동 프로그램 관련해서 출제된 네 문제 같이 보겠는데요. 주의할 점은 운동 프로그램은 쉽고 단순하게 근력 운동할 때 중량 들어 올릴 때 숨 내쉬고 일어날 때 숨 마시고 이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힘줄 때는 내쉬고 일어날 때 마시고 참고하세요. 문제 보시면 알츠하이머 질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 실시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가능한 어렵고 복잡하게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쉽고 단순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노인 운동 프로그램에서 주운동 실시할 때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근력 운동 중에서 중량 들어 올릴 때 숨을 들이마신다가 아니고 내쉬어야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노인 운동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운동은 노화로 인해 중추신경계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노인의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점진적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 참여 전에 낙상, 무릎 통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먼저 한다. 이 부분이 맞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펼쳐놨습니다. 참고하세요. 노인 운동 프로그램은 어렵지 않게 출제되고 있는데요. 예역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노인 체력 검사 STF가 있는데요. 출제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정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등 뒤에서 양손 마주잡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체 유연성 검사이고요. 일상생활에서는 욕실에서 머리 감기, 상의 입고 벗기, 차에서 안전벨트 매기 이런 부분들이 연관되고요. 두 번째로는 의자에서 앉아다 일어서기. 이 부분은 30초 횟수를 측정하는데요. 하지, 근, 지구력, 걷기, 계단, 자동차 타고 내리기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의자에 앉아서 앞으로 굽히기 부분이 있고요. 다리를 쭉 펴고 양손 발끝과 거리를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체 유연성 측정 항목이고요. 2분 동안 제자리 걷기가 있습니다. 무릎을 올려서 2분간 횟수를 측정하고요. 심폐지구력과 전신지구력을 측정합니다. 30초 아령 들기는 30초 동안 덤벨 횟수를 측정하는데요. 상지 근지구력을 측정합니다. 의자에서 앉은 자세에서 2.43m를 왕복한 시간을 측정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민첩성과 편의성을 측정하고요. 9초 이상 걸리면 위험한 수준입니다. 참고하세요. 문제 보시면 보기에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번이었습니다. 보기 보시면 노인 체력검사 STF 관련인데요. 검사 항목에 기억 니은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욕실에서 머리 감기, 상의를 입고 벗기, 차에서 안전벨트 매기가 무엇인가요? 하면은 체력검사 항목이 등 뒤에서 양손 많이 잡기였고요. 니은은
이제 걷기랑 계단 오르기, 자동차 타고 내리기 위해서인데 이 부분이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요약표에서도 첫 번째가 등 뒤에서 양손 마주 잡기 이 부분이 위쪽에 있었고요. 니은 부분은 의자에 앉아서 일어서기 이 부분도 위에 요약표에 있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노인 체력 검사 STF 항목이 아닌 것은 이분이었습니다. 서서 잇몸 앞으로 굽히기가 아니었고요. 등줄 손 닦기가 위에 여기 있었죠. 이분 제자리 걷기도 있었고요. 30초 아령 들기도 있었습니다. 2번은 없는 항목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2분 제자리 걷기로 측정할 수 있는 노인 체력 요인은 무엇인가요? 3번 심폐지구력이었고요. 심폐지구력은 2분 제자리 걷기로 해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노인 체력 검사 STF 관련해서 2.4m 왕복 걷기와 관련 활동으로 옳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버스 빠르게 타고 내리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민첩성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방금 봤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인데요. 이제 보기 기능 평가하기 위해서 니클레어 존슨이 노인 체력 검사 STF의 검사 항목이 무엇인가요? 3번 2.4m 왕복 걷기였는데요. 버스 타고 내리기, 빨리 일어나서 전화 받기, 욕조에 들어가 나오기, 신속하게 피하기 이런 부분들이 민첩성 관련이어서 평가 항목은 2.4m 왕복 걷기였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보기에 해당하는 노인 체력검사 STF 항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2번이었는데요. 두 번째가 2.4m 왕복 걷기였는데요. 버스에서 신속하게 내리기 어렵다. 이 부분이 2.4m 왕복 걷기였죠. 이제 기억은 식료품 나르기와 손자 안아주기 어렵다. 이 부분이 상지 근지구력 특정 부분인데 30초 아량 들기였습니다. 정답은 2번 30초 아량 들기하고 2.4m 왕복 걷기였습니다. 참고하세요. 노인 체력 검사 STF 관련해서 외역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추시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형 노인 체력 검사 국민체력벽인데요. 출제된 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건강체력과 운동체력 부분에서 측정하는 부분이 두 개 있는데요. 건강체력에서 상지 근기능은 상대 악력으로 근기능 상지를 측정하고요. 하지 근기능은 근기능 하지를 측정하는데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횟수를 가지고 평가하고요. 심폐지구력은 6분 걷기, 2분 제자리 걷기 횟수를 평가합니다. 유연성은 앉아서 잇몸 앞으로 굽히기를 해서 양손과 발끝 거리인데요. 다리를 쭉 펴가지고 양손과 발끝의 거리를 센티미터로 구분합니다. 운동 체력은 평형성과 회복력을 측정하는데요. 평형성은 의자에 앉아서 3m 펴쭉 돌아오기를 해서 초로 계산하고요. 회복력은 팔자 보행으로 측정하는데요. 의자에서 좌우 떨어진 콘 돌아오기를 측정합니다. 문제에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국민체력벽에서 제시한 노인 체력에 대한 측정 방법과 운동 방법이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심폐지구력인데요. 심폐지구력이 팔자 보행이라고 했는데 위에서 보시면 심폐지구력은 6m 걷기하고 2분 제자리 걷기 때문에 팔자 보행이 아니었고요. 팔자 보행은 우리 회복력 측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부분이고요. 참고적으로 우측 사진 보시면은 이제 팔자 보행인데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팔자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회복력 측정 부분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노인 체력 검사에서 보행 및 동적 평행성을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4번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3m 앞 표적 돌아와서 다시 앉기. 이 부분이 평행성 관련이고요. 보행도 함께 측정을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한국형 노인 체력 검사 국민체력벽에서 측정 항목과 측정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부분이었고요. 상지 근 기능은 덤벨이 아니었고 위에 보시면 상지 근 기능은 상대 악력으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한국형 노인 체력 검사 국민체력백 봤는데요.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제4장 질환별 프로그램 설계입니다. 출제 빈도는 최근 5년간을 봤더니 17%이고요. 호흡기, 순환계, 근골격계, 신경계 등 노인의 질환에 따른 운동 프로그램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호흡계, 순환계 질환 운동 프로그램 관련해서 출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혈압 상승 요인으로 안정시 심박출량 증가 부분이 있고요. 혈관 탄력성 감소 부분이 있습니다. 혈압 감소 요인으로는 심박수 감소, 말초 저항 감소, 혈관 탄력성 증가 부분이 있는데요. 혈관 탄력성 부분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혈관 탄력성이 감소하면은 혈관이 높은 혈압에 대응하지 못해서 혈압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요. 혈관 탄력성이 증가하면은 혈압이 감소됩니다.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뇨 보겠습니다. 당뇨는 이제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고요. 식후 혈당 200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저항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서 당뇨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노인의 안정 시 혈압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3번이었습니다. 안정 시 심박출량 증가. 이 부분이 혈압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혈압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는 안정 시 심박수 감소, 말초 저항 감소, 혈관 탄력성 증가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고혈압이 있는 노인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있는 야외 운동을 삼가하는 게 좋다. 맞는 말이죠. 추운 날 야외 운동은 고혈압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고혈압 질환이 있는 노인 운동 지도 시에 이제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번이었습니다. 니은 디귿이었는데요. 나트륨 섭취 제한, 체중 조절, 유산소 운동 권장 이 부분이 맞는 부분이고요. 저항성 운동 시 발살바에 의한 혈압 상승에 주의한다. 맞는 부분이고요. 기억 보시면 등척성 운동을 권장한다고 했는데 고혈압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는 이제 부적절한 부분이 있고요. 일부 등척성 운동이 좀 도움된다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이제 복수성 대비 안 됐고요. 니을 보시면은 이뇨제, 칼슘 차단 차단제, 혈관 확장제 등의 약물에 의한 운동 후 혈압 상승에 주의한다고 했는데요. 혈관 확장되면은 혈압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부분입니다. 맞는 것은 니은 디귿이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당뇨병에 있는 노인의 운동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저항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서 실시한다. 이 부분은 맞는 말이죠.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에서 노인 당뇨병 환자의 운동 효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3번이었습니다. 니은 디귿 비읍인데요. 체지방 감소, 죽상동맥 경화 합병증 위험 감소, 당뇨병 전 단계에서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 예방 맞는 부분이었고요. 인슐린 저항성은 감소돼야 좋은 거죠. 인슐린 민감성은 증가돼야 좋은 거죠. 이 부분은 설명 앞에서 했고요. 골격근의 포도당 수용 능력도 증가돼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디귿 비읍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호흡기 순환계 질환 운동 프로그램 관련해서 고혈압과 당뇨, 뇌역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비만 노인 운동 프로그램 관련해서 출제된 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비만 노인 운동은요, 심폐지구력과 함께 근력 운동을 권장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규칙적 유산소 운동으로 체지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 설정으로는 최대 심박수보다는 운동 자각도를 권장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문제 보시면 비만 노인의 운동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비체중 부하 운동보다는 체중 부하 운동을 권장한다고 했는데요. 비만이기 때문에 체중 부하 운동은 권장되지 않고요. 이제 비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체중이 좀 덜 들어가는 운동으로는 이제 수영이라든가 자전거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제 비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운동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른 것은 2번으로 공지됐고 수정이 안 됐어요. 2015년도는 이제 정답 가안만 나오고 정답이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정답 가안에서 2번으로 됐습니다. 2번 보시면 비만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목표 심박수 계산법이 있다고 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BMI 지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틀린 것으로 보고요. 3번 보시면 뇌졸중 위험이 있는 비만 노인에게는 서서히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이 이제 맞는 말입니다. 또 많이 높이면은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3번이 맞는 것 같고요. 수정 공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에듀윌 같은 경우는 정답 2번을 맞춰서 해설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다른 출판사에는 정답이 3번으로 아예 표시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볼 때도 3번이 2번보다는 적정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비만 노인 운동 관련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운동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출제 많이 되고 있고요. 체중 부하 운동과 비체중 부하 운동이 많이 나옵니다. 체중 부하 운동은 등산, 테니스, 스케이트 등 체중에 부하가 있는 운동이죠. 비체중 부하 운동은 수영, 수중 운동, 고정식 자전거 타기 등 체중 부하가 적은 운동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체중 부하 운동을 모두 고른 것은 2번이었습니다. 걷기하고 등산, 스케이트가 맞는 거였고요. 고정식 자전거 타기하고 수영은 아니었죠. 이 두 개는 비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체중 부하 운동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2번이었습니다. 등산이랑 스케이트, 테니스는 체중 부하 운동이죠. 고정식 자전거 타기하고 수영은 체중 부하 운동이 아니고요. 암 에르고미터도 앉아서 체중 부하 없이 팔에 힘으로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아니어서 맞는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도 비슷한 문제인데요. 보기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운동만을 모두 고른 것은 2번이었습니다. 수영과 수중 운동, 고정식 자전거 타기, 체중 부하가 없는 것들이 맞는 거였고요. 등산이나 테니스, 스케이트 등 체중 부하가 있는 것들은 제외됐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근감소증을 겪고 있는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근육 증강 훈련으로 가장 효과가 낮은 것은 정답 1번이었습니다. 맞는 거 보시면 이제 무게를 이용한 저항성 운동, 앉았다 일어서기 반복하는 부분,
계단 오르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게를 위한 저항성 운동이고요. 느린 속도로 수영하기 이 부분은 근육 증강 훈련에 효과가 낮아서 가장 효과 낮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노인의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권장 운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데 골밀도 증가를 위한 수영. 이제 수영은 체중 부하가 적어서 골밀도 증가에 효과가 좀 많지 않겠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골다공증 노인에게 운동을 지도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골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고강도 점프 운동을 권장한다. 고강도 점프 운동은 골다공증 노인에게 위험하겠죠. 그래서 권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체중 지지 운동은 권장하지 않는다 했는데요. 이제 근력 수준에 적합한 체중 부하 운동이라든가 저항성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관절염 노인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었습니다. 운동 강도는 통증 정도를 고려해서 설정한다. 맞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무릎골 관절염 노인의 운동을 지도할 때 골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무릎 관절에 충격이 큰 체중 부하 운동을 권장한다. 이러면 큰일 나겠죠? 체중 부하 운동 말고 비체중 부하 운동을 권장해야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관절염 노인을 위한 운동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3번이었습니다. 아래쪽 3개가 맞는 거고 위에 2개가 맞지 않는 건데요. 기억 보시면 체중 부하 운동 실시한다. 관절염 노인이기 때문에 체중 부하 운동 위험하겠습니다. 운동 시 느끼는 통증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안 되겠죠. 통증을 고려해서 통증 유발하지 않도록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맞는 거 3개 보시면은 운동 전후에 냉찜질 또는 온찜질을 한다. 수중 운동 시 물의 온도는 29도에서 32도를 유지한다. 특정 관절의 과사용을 피하기 위해서 크로스 트레이닝을 실시한다. 참고적으로 크로스 트레이닝은 여러 종류 운동을 실시한 겁니다. 맞는 설명이었고요. 정답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근골격계 질환 운동 프로그램 관련해서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근감소증 보겠습니다. 근감소증은 노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증상 또는 질환입니다. 근육 위축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유산소 등력, 골밀도, 인슐린 민감성 및 신진대사율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1번 근감소증이었습니다. 노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증상 또는 질환이고요. 근육 위축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유산소 능력, 골밀도, 인슐린 민감성 및 신진대사율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근감소증이고요. 근육 감소, 근육 위축 같은 말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비슷한 문제였습니다. 근감소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는데요. 2, 3, 4번이 앞에 문제랑도 같고 위에 요약표랑도 같은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인데요. 호흡근의 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마비가 아니고 호흡근의 위축이나 기능 저하는 맞는 겁니다. 호흡근 마비는 뇌졸중 등 신경질환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근감소증에 대해서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신경계 질환 운동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출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치매랑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보겠습니다. 치매는 뇌 기능 저하로 인한 인지 능력 장애 부분이 치매이고요. 알츠하이머는 치매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고요. 알츠하이머 박사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파킨슨 병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많은 퇴행성 뇌 질환이고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결핍 부족으로 근육 운동 제어가 좀 부실한 부분이 있고요. 진행성 신경 장애로 운동 완소가 있습니다. 운동을 완전 서서히 하는 부분이고요. 근육 경직 관련해서 휴식 시 진전이 있는데요. 휴식 시 진전은 휴식 시에도 근육이 좀 떨리는 부분입니다. 자세 불안정, 균형 장애 이런 부분들이 파킨슨 병입니다. 참고하세요. 문제 보겠습니다. 치매 노인을 위한 운동 지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복잡한 운동 동작은 한 번에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했는데요. 치매 노인이기 때문에 이제 복잡한 운동은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치매 노인의 신체 활동 효과 및 운동 지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었습니다. 지도자나 보호자를 동반해서 운동을 실시한다. 치매 노인은 지도자나 보호자 동반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이제 보기에서 치매 노인에게 적합한 운동 형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맞으면 쳐야 되는데요. 이제 원래 1번이었는데 1번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는 거였거든요. 나머지도 다 맞는 걸로 처리됐습니다. 기억 보시면 계단 오르내리기, 밴드를 이용한 저항운동, 물건 들고 안전하게 보행하기, 대근육을 사용하는 자전거 타기 다 맞는 부분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보기에서 설명하는 질환이 무엇인가요? 정답은 2번 파킨슨병이었습니다. 진행성 신경장애에 맞는 부분이죠. 운동 완서,
여기도 파킨슨 병이고요. 근육 경직 부분도 파킨슨 병이고요. 자세 불안정 부분도 파킨슨 병이었습니다. 참고로 휴식 시 진전은 우리가 휴식 시에도 몸의 일부분이 떨린다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파킨슨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증가로 유발되는 게 아니고요. 도파민이 결핍되고 부족해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은 일회성 문제입니다. 뇌졸중 노인을 위한 운동 지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우측 마비 노인의 경우 언어 지시보다 행동적 시범을 보인다. 맞는 말이죠. 뇌졸중이 아니더라도 우리 노인들에게는 언어 지시보다는 행동적 시범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옳은 것은 4번이고요. 참고적으로 뇌졸중은 뇌출혈, 뇌경색, 중풍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얼굴, 팔, 다리 마비 증상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뇌졸중 노인을 위한 운동 지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1번. 우측 마비 노인의 경우 언어 지시보다 행동적 시범을 보인다. 맞는 말이죠. 앞의 문제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세요. 신경계 질환 운동 프로그램 관련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 낙상 부분도 출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낙상의 원인과 방지 보겠습니다. 낙상 원인으로는 발목 가동성의 감소 부분이 있겠죠? 신체 균형이 좀 무너져서 낙상 위험이 높은 부분이 있고요. 보폭이 좁은 이제 오리걸음 패턴도 위험하고요. 발목의 발등 굽힘, 제한 감소 이런 부분도 이제 비정상 보행으로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폭이나 보행, 속도 증가, 자세 동요 감소 이런 부분들은 낙상과 무관합니다. 낙상 방지를 위해서는 이제 유연성과 안정성, 평형성이 중요한데요. 유연성은 몸의 유연성을 말하는 거고요. 자세 안정성은 이제 기점을 넓게 해서 무게중심 낮추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평형성은 평형 감각에 의한 안정성 유지하는 부분들이 낙상 방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문제 보시면 노인에게 낙상의 위험성이 높은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3번이었습니다. 발목 가동성의 감소. 발목 가동성이 감소되면은 낙상 위의 원인이 되겠죠. 적절한 것은 3번이고요. 보폭의 증가라든가 자세 동요의 감소라든가 이제 보행 속도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낙상과 무관합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노화로 인한 낙상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보폭이 좁은 오래 걸음 패턴. 이 부분은 낙상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노인의 낙상 방지를 위한 자세 안정성 확보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기저면을 넓게 하고 무게중심을 낮춘다. 이렇게 해야지 자세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기저면을 넓게 하고 무게중심을 낮춰야 되겠죠.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이제 보기에 들어갈 용어 문제인데요. 정답은 3번 유연성과 평형성이었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는 운동을 통해서 유연성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연성이고요. 운동을 통해서 낙상의 주요 원인인 평형성 감소를 방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유연성과 평형성이었고요. 위에서도 낙상 방지를 위해서 유연성과 평형성,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3번 유연성과 평형성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낙상 위험 노인을 위한 일반적인 운동 지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고강도 운동에서 저강도 운동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진행해야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노인의 신체 활동 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낙상의 위험이 있는 노인에게는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추천한다. 심폐지구력보다는 평형성이나 유연성 이런 부분들이 낙상 방지를 위해 중요하겠죠. 바르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낙상에 대해서 요약표하고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은 5장으로 하겠습니다. 제5장 지도자의 효과적인 지도입니다. 출제 빈도는 최근 5년간을 봤더니 11%이고요. 노인의 운동지도, 노인 운동 시 위기관리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기술 관련해서 출제된 네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으로는 공감이나 경청, 분명하게 요약해서 시각적 도구를 활용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노인의 경우는 필요시 신체 접촉이 필요합니다. 눈을 맞추고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신체 접촉은 필요한데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존칭을 사용하고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면 안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노인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적절한 것으로 묶인 것은 1번이었습니다. 기억, 니은, 미음인데요. 공감하면 경청한다, 분명하게 말한다, 시각적 도구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맞는 부분이었고요.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되겠죠. 신체 접촉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노인은 이제 필요시에 접촉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은 1번 기억, 니은, 미음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노인과의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이 아닌 것은 2번이었습니다.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르신 밥 먹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노인 운동 지도 시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소리를 질러가며 말하지 않는다. 맞는 부분이죠.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노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번입니다. 기억, 디귿, 니은인데요. 참여자의 정면에 서고 적절한 눈맞춤 필요하죠. 참여자를 향해서 몸을 약간 기울이는 부분들 다 필요합니다. 니은 보시면 시선을 한 곳으로 고정한다 보다는 노인에게 눈을 마셔야 되겠죠. 손을 계속 움직이면서 손가락을 지적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옳은 것은 3번 기억 디귿 니을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일회성 문제입니다. 효과적인 노인 운동 지도를 위한 노인 스포츠 지도사의 마음가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친근함을 위해 반말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안 되겠죠. 반말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존칭 사용해야 되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의사소통 관련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쉽죠? 또 나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노인 운동 지도 관련해서 출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렵지는 않은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개인차를 고려한 노인 각자의 페이스 속도로 동작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동작은 단순하고 시범을 보이고 시각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성이 높은 옷은 운동 강도가 높을 때는 좀 부적절하겠죠? 통풍이 잘 되는 옷이 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노인의 단기 기억 문제를 고려한 지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동작의 속도와 방향을 다양하게 하면 안 되겠죠. 단기 기억 문제가 있으면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시면 이제 보기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노인 스포츠 지도사가 누구인가요? 1번 김 지도사인데요. 보기에서 김 지도사는 어르신의 일을 돕기 위해서 시각 정보 없이 언어 정보만을 제공한다. 이러면 안 되겠고요. 시각 정보를 활용해야 되겠죠. 옳지 않은 사람은 1번 김 지도사였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노인에게 운동을 지도할 때 주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운동 강도를 높일수록 다양성이 높은 의복을 착용하면 안 되겠죠. 더우니까 통풍이 잘 되는 옷이 필요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건강한 노인의 걷기 운동을 지도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앞치부터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뒤꿈치부터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노인에게 유산소성 운동을 지도할 때 고리라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운동 속도는 초기에 최대한 빠르게 하고 점진적으로 느리게 한다는 것보다는 초기는 느리게 하고 점차 빠르게 해야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노인 운동 지도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 다시 봤습니다.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노인 운동 시 위기관리에 대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응급처치는 프라이스랑 라이스 같이 쓰고 있는데요. 이제 프라이스는 이제 프로텍션 하나 더 들어갔죠. 이제 보호, 휴식, 냉찜질, 압박, 거상, 고정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인 응급처치는 이제 라이스를 많이 쓰죠. 휴식, 안정, 냉찜질, 압박, 거상인데요.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아래 표는 노인 운동할 때 응급 상황에 대해서 응급처치 방법과 목적을 제시한 건데요. 이제 기억과 니은, 디귿 뭐가 있을까요?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이제 보호하고 통증 부종, 염증 감소, 근경련 감소인데요. 앞에 보시면 첫 번째 이제 프라이스에서 오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이제 보호였고요. 냉찜질에 대해서 목적이 무엇이냐고 했는데 냉찜질의 목적은 통증이나 부종, 염증 감소가 맞는 부분이고요. 이제 고정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했는데 근경련 감소 이런 부분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응급처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른 것은 1번이었습니다. 심장질환의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지하고 병원 이송한다. 맞는 부분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노인 운동 시 응급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의식 없이 호흡이 있는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했는데 호흡이 있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자주 나오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노인 운동 중에 발생한 응급 상황에 대해서 처치를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 계속 기다리면 안 되겠죠. 심정지가 발생했으니까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지도자가 노인의 운동 중지를 해야 할 조건으로 적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운동 강도에 따라서 심박수가 증가한다는 부분은 정상이기 때문에 중지가 아니고요. 급격한 혈압 상승이라든가 참여자가 좀 중단 요구할 때, 호흡곤란 이럴 때는 운동을 즉시 중지해야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노인의 운동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한 지도자의 응급처치로 적절한 것은 1번이었습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 환자의 동의를 구한다.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운동 중에 노인의 심정지 상황에 대해서 응급처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실시 중에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는 이제 노인 운동 시설에서 안전하게 장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사용하는 시설에는 표시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항상 표시를 부착해야 되겠습니다. 바르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시면 노인 운동 시의 위험 관리 항목과 방법이 다르게 연결된 것은 2번이었습니다. 시설 안전 관련해서 운동 장비의 사용 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맞는 부분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노인 운동 시 위험 관리에 대한 지침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번입니다. 신체 활동 프로그램 시작 전에 신체적 기능에 따라서 참여에 따라 선발을 한다. 맞는 부분이고요. 시각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명과 거울로 된 벽, 방향 표시를 한다. 맞는 부분이죠. 심장 질환 징후인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불규칙한 심박수 나타나면은 운동을 바로 중지해야 되겠습니다. 다 맞는 부분이고요. 니은 보시면 심정지 노인의 심폐소생술 시행 중에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해야 되겠죠. 청각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잘 들리지 않는 귀에다가 큰 소리로 얘기한다가 아니고 잘 들리는 귀에다 얘기해야겠죠. 이거 옳지 않기 때문에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미음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은 일회성 문제입니다. 보기 운동 노인 지도 시 손상 방지 및 응급 상황에 관한 안전관리 예방 지침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3번이었습니다. 3번 보시면 니을 빼고 다 맞는 거였는데요. 맞지 않는 거 보시면 심장 질환자의 경우 운동 전후 혈당을 확인하고 저혈당에 대비해서 당 섭취가 가능한 간식을 준비한다. 이 부분은 심장 질환자가 아니고 당뇨병 환자이겠습니다. 심장 질환자는 이제 고혈압 등에 좀 주의해야 됩니다. 맞는 거 보시면 운동 중에 적정한 실내 온도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고요. 운동 시작 전에 모든 참가자에게 사전 검사를 해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요. 실외 운동 시작 전에는 참여자들에게 선글라스와 모자 등을 착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운동 중에 가슴 통증, 불규칙한 심박수, 호흡 곤란, 현기증이 나타나면 곧바로 운동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청각적 문제가 있는 박 할아버지가 안전한 환경에서 효과적인 운동을 지도받기 위한 안전관리 지침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4번이었습니다. 4번 보시면 두 번째 빼고 다 맞는 거였는데요. 맞지 않는 두 번째 보시면 운동 장소는 눈이 부실 정도로 조명을 밝게 한다. 조명을 밝게 한다가 아니었고요. 조명은 청각과 무관하죠. 너무 밝은 조명은 또 맞지 않고요. 그래서 두 번째가 틀린 거고요. 맞는 거 보시면은 지금 청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 적은 조용한 곳을 선정하고요. 운동 지도 시에 잘 들리는 귀 쪽에 가서 설명하고요. 운동 지도 시에 입술 모양이나 표정을 활용해서 지도하고요. 복잡한 운동 방법이나 기술 설명할 때는 시범이나 사진 같은 보조물을 활용합니다. 두 번째 빼고 다 맞아서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너희 운동 시 위기 관리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1장부터 5장까지 요약표와 함께 기출문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된 요약표는 모두 모아가지고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설명되지 않은 일회성 문제는 전자책을 참고하시고요. 전 다음 과목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체육론 요약자료와 기출문제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노인체육론은 기출문제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고정 댓글을 참고하여 전자책을 다운로드하세요. 노인체육론에서 60점 이상 득점하여 노인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에서 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은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책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오픈 채팅방에 알려주세요. 밴드와 카페를 통해 채팅방의 질문은 별도 게시글로 정리하겠습니다. 밴드와 카페 주소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첫 번째 고정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세요. 다음 영상 제작되면 알림이 가는 것은 아시죠? 최신 정보를 또 한 번 제작할 수도 있는데요. 구독 누르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노인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 스포츠 지도사 시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